교재 81페이지에 전 선생님 1급 80회 기출문제 제목의 이론 문제 1번. 다음 중 부채의 정의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부채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금액의 추정이 불확실하더라도 부채로 인식한다. 1번이 틀렸죠? 모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은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기본은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하고 현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미래 경제효익이 내재된 자원을 희생하게 된다. 자원이 지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죠. 경제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 의무를 우리가 부채라고 한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다음 사례 중 재무상태표상 자본금 총액이 변동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을 유상으로 소각했다. 소각은 자본금, 소각은 감자잖아. 그지? 감자니까 자본금이 감소하죠. 소각은 감자니까. 소각은 감자. 2번도 주주총회 결의 유상감자 실시했다. 감자했으니까 자본금 감소하고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 액면 분할을 실시한 경우는 액면가액과 주식수만 달라지지 자본금의 변화는 없어요. 액면 분할 실시하면 액면 단가 감소, 주식수 증가, 자본금 변화 없다. 3번이 답이고요.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추가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 증가를 하겠죠. 네, 2번 답은 3번입니다. 3번. 다음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중 충실한 표현에 대한 서술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필요한 기술과 설명을 포함해서 정보 이용자가 서술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데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되고, 정보 이용자가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절차의 투입 요소로 사용될 수 있는 재무정보의 가치를 말한다. 이거는 목적 적합성에 대한 내용이래. 목적 적합성. 현상의 기술의 오류나 누락이 없고 보고 정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하고, 재무정보의 선택이나 표시 편의가 없어야 된다. 1번, 3번, 4번은 충실한 표현에 대한 내용인데 2번은 목적 적합성에 대한 내용이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근데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라서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적을 때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것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 갖추고 있어야 하는 성질을 우리가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주요 질적 특성이 있고, 주요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이 있어요. 목적 적합성이라는 것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려면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표현 씁니다.
목적 적합성이 이제 하부 속성으로는 예측같이, 피드백같이, 그 다음에 적시성. 회계 정보가 유용하려면 미래의 뭐 재무 상태, 미래의 현금 흐름, 미래의 자본 변동, 미래의 경영 성과를 뭐 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예측한 거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하거나 거래를 했는데 그 내가 예측한 대로 잘 됐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거 우리가 무슨 가치? 피드백 가치라고 하고 그 정보는 언제 제공돼야지만 적시 제공돼야지만 목적, 의사결정에 적합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목적 적합성의 성질은 관련 있는 게 발생주의, 공정가치, 발생주의, 진행기준 이런 게 목적 적합성과 관련이 있고 신뢰성은 회계 정보가 유용하려면 믿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표현의 충실성. 그렇죠?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계정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주석을 달아달라. 그 회계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누가 측정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되고 중립성. 누구한테든지 치우치는 정보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신뢰성입니다. 그 신뢰성과 관련되는 것은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가 취득 원가 또는 발행 당시 가액 이런 게 이제 역사적 원가고 발생주의 대신에 현금주의 진행기준 대신에 완성기준 이런 것들이 신뢰성과 관련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차적 질적 속성으로는 이게 이제 2차적 속성이죠. 여기는 1차적 속성이고 부차적 질적 속성으로는 비교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교 가능성에는 또 계속성과 통일성이 있고요. 계속성은 기간별 비교 가능성. 전년도에 선의선취법으로 해결했으면 이번 연도도 선의선취법으로 그래야지만 기간별 비교 가능하다. 통일성은 업종별 비교 가능성.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정육보 생각했다면 동일한 업종의 차량 운반구도 정육보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비교 가능하다. 주요 질적 속성과 부차적 질적 속성이 상충되는 경우 주요 질적 속성을 우선 적용합니다. 하나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증가시키는 항목에 포함되는 것은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 발생하는 폐자원의 판매 수익은 이거는 철거비에서 그러니까 그 단기 비용에서 차감하는 거죠, 그렇지? 철거비는 단기 비용 처리하는데 폐자원의 판매 수익은 철거 비용에서 차감한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새로운 고객층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직원 교육 훈련비도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원가. 이게 시운전비죠. 시운전비는 취득원가에 들어가요. 답은 3번이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으나 아직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원가는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4번 답은 3번. 자, 이번에는 5번. 백두산이 전기 7월 1일에 구입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의 정유법 상각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기장치 취득가액을 물어보는 거네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기기장치 취득가액 얼마인지 모르고 내용연수 10년, 적립법에 의한 상각률 0.2, 단기 감가상각비는 180만원, 단기만 감가상각 누계액은 280만원, 취득 후 월할 계산 방식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 이번 연도에 계상한 금액이 180만원이고 상각률이 몇 프로예요? 0.2, 그치? 거꾸로 해나가면 되겠죠, 그치? 취득원가를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우리 정률법 공식이 취득원가가 얼마인지 모르고 여기서 감가상각 누계 뺀 금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하는 거죠. 상각률을 곱해서 180만 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지? 전년도 감가상각 누계액은 구할 수 있죠.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니까? 280에서 180만 원 빼면 여기가 1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전년도에. 이해갈까요? 응. 그럼 180만 원을 0.2로 나누면 180만 원을 20%니까 0.2로 나누면 네? 180만 원 나누기 0.2 여기가 900만 원이 나오네요. 이렇게 뺀 금액이 900만 원. 900만 원이 나오고 이상하게 해놨구나. 900만 원이 나오고 그럼 100만 원 빼서 나온 거니까 900에서 100만 원 더하니까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이해 가나요? 단기 상각비가 180만 원인데 얘는 이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의 20%에서 나온 거다. 180만 원을 20%로 나눠주면 900만 원 나오고 900만 원은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 빼서 나온 거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다시 더하면 취득원가가 1000만 원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공식에다가 이제 가로놓기로 대입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80회 기출문제는 다 끝났고요.